21대 총선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전남 지역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는데 유권자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전남 동부권 당선인들이 공동정책 5가지를 내놨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의대 유치 등 오랜 수건이 해결될지 관건입니다. 전남 지역 10개 선거구 의원 가운데 6명이 초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관 가속기 유치와 공항 이전 등 문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초선 의원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전남경찰이 4.15 총선 과정에서 84명을 단속하고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84명 가운데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나머지 77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1대 총선 결과 전남 지역에서 초선 의원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최근 충청북도 등 4개 자치단체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방사관 가속기 유치와 군공항 이전 등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이 많은데요. 초선 의원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지역 10개 선거구에 파란 깃발이 털을 잡았습니다. 국민의당이 8석을 차지했던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민심이 반영된 듯 10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압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초선이라는 한계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선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 무슨 법률안 처리라든지 예산의 심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 부분이 중앙정치인, 즉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남 지역 21대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현역 의원인 이계호 서삼석 당선인, 그리고 지난 19대 의원이었던 김승남 신정훈 당선인을 제외한 6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정치 신인인 만큼 예산 확보나 법률 제정 등 초선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적극적인 연대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힘이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초선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정부에서 그 정말 우리 지역에 산적해 있는 그런 지역의 문제점들을 또 해결하고 또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라남도는 방사관 가속기 구축을 두고 4개 자치단체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광주 군공항 이전과 의과대학 설립,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 수건 사업이 산재된 상황. 초선 의원들이 쌓여있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동부권 당선인들이 후보 시절 정책 협약을 통해 공동정책 5가지를 내놨습니다. 핵심 사안 중에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의대 유치가 담겼는데요. 의대 유치에 대한 열망은 전남 동부권 못지않게 서부권 역시 뜨거운 상황에서 지역민의 오랜 수건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선거구에 출마했던 소병철, 서동용, 주철현, 김혜재 당선인. 이들은 선거를 보름가량 앞둔 시점에서 이낙연 당시 민주당 중앙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순천시 선거구 조정 등 5개 안이 담겼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모두 승기를 잡으면서 이 공동 공약 실행 여부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다시 한번 실행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순천을 위해서 여러 첩첩하고 쌓여있는 과제들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의과대학 유치라든지
또 우리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특히 여순 특별법의 경우에는 16대부터 20대 국회 때까지 매번 발의가 되었으나 한 번도 통과되지 않았던 법률입니다. 지금 72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목격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법 제정을 서둘러서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로 가서 우리 여수 발전 하루빨리 앞당기고 지역의 해난 반드시 해결해내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여수 시민들의 뜻을 겸손하게 받들겠습니다. 여수의 정치를 바꾸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특히 서병철 후보의 경우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순천 해룡면으로 알려진 만큼 고향 해룡면 선거구 원상 회복에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도 언급한 상황. 선거구 원상 회복과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관건은 의대 유치입니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당선인 모두 의대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전남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동서 간 기싸움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전남 동부권 후보들의 의대 유치 공동협약에 대해 목포대학교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정략적인 전남 동남권 의대 추진 움직임을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남의 의대 유치가 되더라도 동부권이든 서부권이든 지역사회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186만여 명이 정주하고 있는 지역 전남. 전남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 공약은 어떤 당선인이 지키게 될지 지역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1대 총선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끝났습니다. 각 선거구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이 배출됐는데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선거. 유권자들의 표심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고정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1대 총선 결과에서 눈에 띄는 건 정치 지형이 다시 동서지역 구도와 양당제로 나뉘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은 진보, 강원과 영남은 보수 진영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서 거대 양당의 세대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호남에선 민주당이 사실상 전 지역을 석권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표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 대통령이 임기 2년을 남겨둔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해온 각종 정책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과 지지 여부가 이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민생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선 정부. 실제로 유권자들 역시도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줬을 때 팍팍한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란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이걸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 편에 서서 뭔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가지고 이 중소상인들이 이렇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호남은 지난 총선에서 옛 국민의당 계열이 녹색 열풍을 일으켰던 지역. 하지만 거듭된 분열과 다당제의 피로감이 호남 지지 기반 정당엔 독이 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게다가 21대 총선은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된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끌었던 선거. 총선을 앞두고 호남 대통령 만들기 여론이 급부상하면서 다가올 대선에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심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호남 사람들의 한이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뒤를 이을 어떤 대권 주자가 안 보이던 상황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보이니까 참 새로운 꿈을 가졌죠, 전라도에서. 결국 거대한 민주당 바람에 공룡정당이 탄생하면서 여대 야소로 재편된 국회. 다음 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바람이 제대로 실현될지 당리 당략에 그칠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시 선거구 김원희 당선인이 해단식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 당선인은 17일 해단식에서 시민들의 표심이 거물급 정치인보다 신인에게 더 쏠린 것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지지해준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원희 선거 캠프는 해단식을 끝으로 5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의 전남 유치를 위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35개 단체로 구성된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가 방사관 가속기를 나주에 설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국가 대형 연구시설이 충청과 영남 지역에 편중돼 있고 호남에는 대형 연구시설이 단 한 곳도 없으며 연구개발 투자 비율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차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를 혁신도시에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도 방사관 가속기 유치에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가 호남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전남에서 62만여 표를 얻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을 보면 전남은 159만 2,850명의 유권자 가운데 107만 9,454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비례대표 개표율을 보면 더불어시민당이 60.34%로 득표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의당이 9만 8,431표로 9.56%를, 민생당 7.41%, 열린민주당과 미래한국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경찰이 4.15 총선 과정에서 84명을 단속하고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단속 유형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금품 선거, 사전 선거운동, 인쇄물 불법 살포가 뒤를 이었습니다. 84명 가운데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나머지 77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은 지난 20대 총선보다 선거 사범이 23% 정도 줄었지만 현수막 훼손과 사전 선거운동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야외 활동에 나서는 나들이객 증가로 이어져 자칫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4.15 총선 투표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말에도 가급적 집에 머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 종사자를 긴급 지원합니다. 순천시 긴급 지원 대상은 3월 말 기준 순천시에서 영업 중인 법인과 개인 택시 종사자 1,250명입니다. 이들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 긴급 생계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 긴급 지원비는 순천형 긴급 생활비와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 우유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 1,900여 명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을 포함해 급식 일수 250일 이내까지 무상으로 우유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 우유 200ml며 학교 여건에 따라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유제품을 주 1회 제공합니다. 완도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응 현황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완도군은 대표 누리집에 코로나19 전용방을 개설해 확진자 발생 동향과 일일 대응 상황, 선별 진료서 현황과 공적 마스크 현황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비 신청과 다양한 지원 정책 사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6주기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서궁 교육감은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고 추모 묵념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식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단위의 소규모 행사가 추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축산 차량의 거점 소독시설 세척을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축산 관련 차량은 거점 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 작업을 해야 하며 소독 필증이 없으면 도축을 금지하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해 10월 이후 일반 돼지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은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야간 관광 100선에 전남 지역 관광지 13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목포와 여수, 광양 등 9개 시군 13곳이 선정됐으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는 갓바위 해상보행교와 춤추는 바다분수, 목포 해상 케이블카 등 3곳이 선정됐고 여수 낭만포차와 해상 케이블카, 낭만 버스킹 등이 뽑혔습니다. 또 광양 구봉산 전망대와 담양 플라타너스 별빛,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과 보성 차밭 비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천사대교 등이 선정됐습니다. 야간 관광 100선은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과 체류 시간 증대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신규 핵심 사업으로 야간 관광 매력도와 접근성,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가 해남 대흥사 권역의 산삭길 복원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대흥사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1.5km 구간 진입도로를 복원하고 산책로와 길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숲 탐방로와 진입도로 복원 공간은 숲과 계곡을 탐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보행기나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갖출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차량 도로를 우회시켜 산삭길을 복원하고 길 정원을 조성해 새로운 정원 트렌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불어오면서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8도에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원된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절기 고구인 일요일 이름에 걸맞게 아침부터 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풍랑특보는 해제되었지만 파도가 1m 이상으로 일기 때문에 주말 동안 해상 활동하실 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발원된 황사가 유입되며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사가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짧게 줄이시고 마스크와 긴 소매의 옷차림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15 총선 투표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 가능성이 많았던 만큼 이번 주말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